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봅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요. 오늘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 거듭 밝혔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 그다음 검정, 또 그다음에 폐기로 이어지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은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하는 건 돈만 퍼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한국당은 계속 반발하는 입장이었었죠. 예. 근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 초에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판문점 선언 비준안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뭐 말하자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까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절대 반대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뭐 김 위원장은 아까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게다가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김용태 사무총장도,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 국회 비준 동의안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예. 문 대통령은 선물로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18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선물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실제로 판문점 선언 내용 중에 국가 재정, 그러니까 뭐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내용들 중에 국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국회가 승인해 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약속도 없이 국민들의 돈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경의선 연결. 그러니까 이 그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 경협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 게 경의선 연결과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였죠. 그다음에 6.15 등 민족 공동행사 적극 추진, 국제 스포츠 경기 공동 출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해결. 뭐 이제 물론 내용들은 좋고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이 부분 중에서도 이제 이 국민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부분이고요. 근데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이 방안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런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뭔가 도와준다라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사에서 뭐 합동 조사를 하는 것도 뭐 반대하고 거절을 해서 실태 조사조차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뭐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그거를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유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기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진전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이걸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이 국회 비준까지 한 거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즉시 뭐 한국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요,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받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자,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미묘하게 입장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자, 각 당의 뭐 입장 정확하게 좀 분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 불가, 현재로선 뭐 이렇게 표명하고 있죠. 그 사이에 북한이 어떤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혹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손에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 친서에 비핵화 리스트 정도를 주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조금은 변할 여지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핵화 리스트가 친서에 들어가 있다. 물론 친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를 그 사이에 미국에 줬다. 넘겼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자유한국당 절대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사실 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은 다르지만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범여권으로 하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바른미래당이 좀 흥미로운데 원래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듯한 긍정적인 신호를 말씀을 보냈죠? 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당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바른정당계의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애당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당내 분열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종의 중재안을 냈죠. 그래서 결의안 먼저 처리하자. 결의안은 근데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할 경우에는 국민 예산을 이제 투입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되는데 결의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 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이제 당내 상황과 현재 여야 대치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선 결의안, 후 비준안 동의. 얼핏 들어보면은 중재안이라고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선뜻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부터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외통위원장이 지금 한국당 강석호 위원장이죠. 그리고 거기 야당과 범여권 의원 숫자가 11명 대 11명으로 같아서 이게 참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어쨌든 결의안이라도 통과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좀 밑받침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이 국민 여론이 문제인데 국민 여론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당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의안 정도까지는 협조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외통위에서 이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반대 찬성이 거의 동수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직권상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결의안이나 뭐 이런 게 직권상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지금 어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바른미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 이분들이 절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직권상정의 요건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나 사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내지는 국회 교섭단체들이 동의한 사안 이런 부분인데 지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직권 상정을 하게 되면 국회는 아마 아주 급격한 파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을 하게 되면 아마 현재의 여야 의석수로 봤을 때는 범여권이 156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러나 향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포함한 정기국회가 아마 거의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굉장히 여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그렇게 쉽사리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리는데 그 전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당 정책성 확립에 매진해온 한국당 김병준 후보가 당협에 대한 당무 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걸린 시동을 걸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김병준 위원장은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 청산은 저는 반대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를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시해줘도 좋고 정말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전국에 153개 당협이 있습니다. 이 253개에 대한 당협, 당무감사 착수하겠다는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국당 지금 내부 분위기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어떻습니까?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취임 이후 뭐 여러 가지 국가 자율이랄지 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지만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잠행에 가까운 별다른 언급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취임 초에 김병준 위원장한테 이 총선 공천 권한이 없는 비대위원장은 사실 별다른 힘이 없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김 위원장이 그렇지만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은 4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박을 해왔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매년 연말에 열리는 정례 당무감사지만 예. 이 연례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상당히 물갈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개혁하는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 감사 기준은 한국당 핵심 관계자 얘기인데 새 감사 기준은 아직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새로운 보수의 가치,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자율이 될 것이고 그동안의 어떤 지나치게 보수에 치우친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중도, 합리,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경제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협위원장 중에서 김 위원장이 보기에 좀 기대 못 미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서 예. 새로운 인물들을 또 발굴해내는 게 또 그렇죠. 당을 재건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뭐 젊어질 필요도 그렇습니다. 있을 거고요.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뭔가 이렇게 나이로 볼 수도 없고요. 정량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예. 결국에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그 주변을 보조하는 사람들 사이의 판단의 문제인데 판단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너무 사실은 한국 정치의 문제가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맞습니다.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탈피하고 싶다. 중도, 합리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예. 아마 이 기업인들이나 또는 뭐 기존의 교수들이나 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어떤 행보와 비슷한 이제 길을 걸어온 분들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예.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여야를 불문하고 한두 명, 뭐 많으면 두세 명 의원들의 극단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그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나빠지고 좋아지고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가치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맞춰서 또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홍 전 대표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당내 일부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어이가 없다. 나는 일반 당원입니다. 왜 일반 당원에 불과합니다. 300만 당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반 당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귀국을 하면은 1월쯤에 있을 예정으로 뭐 알려진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휴지기가 상당히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추석 전 9월 15일에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갈 때도 이미 추석 전에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는 이제 그 전에 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율도 그 사이에 아마 15% 이상 빠졌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그동안 이제 좀 과격한 발언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제 본인은 아직도 그 발언 속에 이 현 정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당내에 이제 이 작년 말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심어놨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에 대거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경우에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와서 다시 뭔가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재개하면서 내년 초쯤에 전당대회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뭐 지금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홍 전 대표가 이제 미국으로 갈 때는 뭐 70% 뭐 초반, 60%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 이하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홍 전 대표가 과연 1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간다. 만약 1월 달에 나간다면은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뭐 올 연말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위원장은 당연히 전당대회 이전에 할 것이고요.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부터 아마 이 한국당은 이 당협위원장 교체 국면이 이제 이어질 텐데 아마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이 감사를 진행하고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심어놨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숫자가 많으니까요. 워낙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저는 묵과하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이제 배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반격에 나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내 어떤 권력투쟁 국면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도 밝히게 되면서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이제 이제 내분에 또는 어떤 권력투쟁에 격렬하게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전당대회의 당대표 자리를 둘러싼 거대한 또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대여투쟁이나 정부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끝난 이후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한국당 어떤 체제로 유지가 되고 또 홍준표 대표와 김병준 현 비대위원장의 뭐 갈등 내지는 그런 것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승현 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